자,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잘 들리나 보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뭐 유의사항이나 안내 지난 시간에 전달했고, 자, 출석을 웨백스랑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한 명이 뭐 지각으로 판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 뭐 지각은 3회를 하면은 결석일회가 된다는 거 얘기를 했고, 첫 시간은 출석 체크를 뭐 안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죠? 자, 지각으로 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면은 출석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출석 체크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확인해보고 이상이 있으면은 나한테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을 하면 되겠고, 자, 지난 시간에 회계의 정의, 자, 중에서 가장 핵심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결국 회계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이고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들,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회계의 정의 중에서 가장 핵심만 얘기를 했고, 자, 교재를 반드시 준비하라 그랬는데 준비가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빨리 준비하세요. 자, 회계의 정의에서 자, 이제
오늘은 하나씩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제 주체. 다양한 경제 주체가 있죠, 그죠?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개인, 혹은 뭐 개인 사업자, 뭐 기업, 기업도 여러 종류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뭐 등등. 자, 뭐 병원, 학교, 뭐 정부, 대한민국 정부, 뭐 등등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경제 주체들,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들 중에서 회계 분야는 일단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죠? 자, 회계의 출발은 기업 회계입니다. 기업 회계. 자, 그래서 이 기업 회계에서 사용되는 방법, 사용되는 논리 같은 것들을 비영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정부 등에서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재무 상태. 자, 재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 텐데, 그죠? 자,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점이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나는 오늘 아침에 상태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상태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자, 상태라고 하는 건 항상 시점이 명시가 돼야 되겠고요. 자, 이 시점은 보통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 자, 기업들은 모두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회계 기간은 기업이 정하면 됩니다. 자, 기업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업은 달력에 딱 맞추고 싶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기업은 자, 대학과 주로 거래를 하니까 대학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회계기간은 기업이 정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회계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재무상태라 하면 자, 요 말일자, 그죠? 12월 31일 회계기간의 종료일을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의 자산의 현황을 쭉 보여주고 기업의 부채의 현황을 쭉 보여주고 기업의 자본의 현황을 쭉 보여주는 것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자, 물론 자, 이런 자산, 부채, 자본 회계상의 공식 표현입니다. 자, 자산, 뭐 재산, 부, 뭐 자원, 뭐 유사한 표현들이 있지만 회계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자산, 자, 부채, 채무, 책무, 빚, 뭐 다양한 비슷한 표현이 있겠지만 회계에서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채, 그리고 자본, 자, 회계에서의 자본. 자, 나중에 얘들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정의되는지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자, 재무 상태를 보여준다 하면 일단 지금 말한 자산부채 자본의 현황을 비롯해서 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이고 그죠? 이것 이외에도 자, 여기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얘들이 기본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경영 성과. 자, 성과가 얼마나 났느냐라고 하는 건, 성과라고 하는 건 일단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일정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죠. 자, 100억을 벌었다고 해도 한 달 동안 번 건지, 1년 동안 번 건지, 뭐 하루 만에 번 건지,
다르죠, 그죠? 다. 그래서, 자, 성과를 얘기할 때에는 항상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자,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과 수익을 얻기 위해 유출된, 지출된 것들을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자, 수익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유사한 표현들 있을 수 있지만 자, 회계에서의 공식적인 용어 수익과 비용이죠. 자,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익 지표가 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뉴스에서 봤던 뭐 영업이익 뭐 몇 조, 뭐 당기순이익 몇 조, 자, 뭐 매출액이 얼마 늘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 그죠? 자, 모두 자 여기 성과 지표와 관련이 있고요. 자, 이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익 지표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차차 나오게 될 거고요. 자, 1차적으로 그래서 회계에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관련된 정보, 경영 성과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자, 얘들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혹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 그죠? 자, 뭐 예를 들자면 자,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주주 지분, 자본의 변동에 대한 내역을 따로 보여준다든지 자,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정의상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인식. 혹시 영어 펜 써야 되나? 자, 인식. 자, 회계 정의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자, 회계 기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선별해낸다는 의미부터 출발해서 자, 회계 보고서에 반영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시간쯤에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여기에 올바르게 반영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교재를 보다 보면은 인식의 1차적인 의미 자, 회계 기록의 대상을 선별해내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인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선별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 회계 보고서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까지를 인식이라는 단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측정,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회계 정보는 화폐 금액, 화폐 단위를 공통 분모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과정이고 자,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방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차차 배우게 될 거죠. 자, 그래서 회계의 정의에서의 핵심은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자, 유용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회계의 주된 목적이라 그랬고, 그죠? 자, 그러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회계 정보 이용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회계 정보 이용자, 자, 우리 뭐 교재 혹은 다른 교재도 그렇고요.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대상이에요. 자, 회계 정보 이용자는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 자, 내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에 가면 찾을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영진. 자, 보통 경영진은 이사님 이상이 경영진이죠. 그죠? 자, 경영진이 아니라면 종업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기업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내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경영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업 경영을 얼마나 잘했나, 잘못했나, 그죠? 확인도 하고, 자기의 보너스 플랜이 회계 성과와 연동이 되어 있다면 나의 보너스가 얼마냐 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죠? 내가 이런 실적을 냈는데 재계약이 가능할까? 자, 뭐 그런 것들도 그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종업원 역시나 자, 경영 성과가 높다면 더 많은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뭐 재무 상태가 나빠졌다. 자, 그러면 신중하게 이직을 고민해야 되죠, 그죠? 기업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는 건 옳은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그죠? 자, 요 둘을 뺀 나머지는 전부 외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의 뭐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주, 기업의 주인이죠. 주주. 자,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총수가 아니에요. 총수가 아니고요. 자, 창업자도 아니고, 자, 현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주, 그죠? 자, 한자 눌러보면, 자, 여기, 자, 주인 주자, 보이죠, 그죠? 자, 외부 정보 이용자,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자, 그래서, 자, 여기 용어들을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자, 주주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법인, 이고요. 자, 채권자, 채권자는 기업에게 현금 청구권을 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기업이나 법인을 통틀어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권자. 자, 기업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뭐 어떤 경로든 상관없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다. 그러면 기업은 외상대금 줘야 되죠, 그죠? 기업 간 거래는 특히나 외상 거래가 일반적이니까, 자, 그런 거래처도 채권자가 되고, 자, 은행, 뭐 돈 빌려준 은행 마찬가지고요. 자, 급여를 제공한 종업원 역시나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말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말일이 아니고 뭐 기업에 따라 다 다르지만 우리 학교 급여일은 17일이죠. 자, 17일 급여는 자 17일까지 일한 거에 대한 급여고 18일부터 말일까지는 다음 달에 주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 달에 줘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종업원도 넓은 의미의 채권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받을 급여가 있는 사람, 그죠? 자, 그래서 자, 뭐 원천 불문, 사유 불문, 기업에게 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현금만 받는 거 아니고, 자, 현물로 받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자, 뭐, 그 밖에도 외부 정보 이용자는 많습니다. 뭐, 규제기관, 자,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그죠? 회계 정보를 제때 공시하고, 자, 허위, 뭐, 잘못된 내용 없이, 자, 올바른 내용을 제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발생하는 정보 이용자들의 손실, 사회 전체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그런 정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단단히 규제를 하는 거고요. 자, 과세관청, 세금, 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죠? 세금. 세금 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 요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체감이 되어서 별로네. 자, 기업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뭐, 대표적인 국세, 부가가치세, 뭐, 법인세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할 때 증빙자료, 회계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전가한 부가가치세가 얼마니까 우리는 요만큼을 납부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세관청도, 특정 세목, 세금에 대해서는, 자, 회계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신용평가기관. 아주 나이스한 이름을 가진 회사 봤죠, 그죠? 나이스한 이름을 가진.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뭐, 다른 업무도 하지만, 신용평가, 신용등급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죠. 뭐, 각종 연구소, 땡땡 경제연구소, 자, 뭐, 대기업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땡땡 경제연구소, 이런 것들, 역시나 회계 정보 필요하고요. 뭐,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그죠? 등등. 자, 다양한, 자,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들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죠. 자, 외부 이용자 중에서, 뭐, 다른 당사자들은 둘째 치고, 요 둘, 주주와 채권자. 자, 주주와 채권자는, 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은, 자,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주주와 채권자입니다. 주주는 주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그죠? 자, 주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 기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채권자는, 자, 빌려주는, 그죠? 대출의 형식으로, 대출. 자, 뭐, 대여. 자, 빌려주는 거죠, 그죠? 빌려주는 거고. 자, 기업 입장에서는 차입, 빌려 쓰는 거고요,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공을 합니다. 자, 주주가 주식을 구입하는 거, 채권자가 자금을 빌려주는 거.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뭐, 기업이 착해서, 기업 로고가 마음에 들어서, 전혀 아니죠, 그죠? 자기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죠. 다, 그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이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자,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일단은 주식을 구입해서 본인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자, 방법은 배당을 받는다거나, 오래 보유하게 되면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당을 받게 되죠. 그죠? 자, 혹은, 시세 차익, 처분을 통해서
등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자, 채권자는 자, 이자 및 원금 회수 방식으로 그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주와 채권자 공통점이 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고, 자, 그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들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좀 전에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업의 주인. 자, 채권자는 그럼 남이죠, 남. 주인 아니면 남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요. 자, 주주 이외에는 남이죠, 남. 그래서 남에게 뭔가를 주면 비용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남에게 뭔가를 주면 비용이라는 말을 붙여요. 이자를 주니까 이자 비용. 자, 남인 종업원에게 돈을 줬으니까 급여라는 비용. 자, 남에게 주는 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에게 주는 건 비용이 아니죠. 비용이 아니에요. 자, 배당 비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배당 비용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그죠?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뭐, 성립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자, 주인에게 뭔가를 주면서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주는 거나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조금 냉정한 표현이니까 지워버리고, 그죠? 자,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면 채권자들은 전부 남인 거예요. 자, 회계상 자,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이지만 배당을 주면은 그냥 배당이에요. 그냥 배당. 취급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있지만 자, 내부정보 이용자, 외부정보 이용자로 구분을 하고 자, 외부정보 이용자 중에서도 주주와 채권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공해준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회계정보의 1차적인 대상은 주주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외부정보 이용자들 중에서도 다른 뭐 규제기관, 가생한청 이런 곳들은 조금 부수적인 것이고요. 그죠? 자, 핵심은 자,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핵심은 바로 여기 자본 제공을 해주는 사람들, 현재 주주이거나 채권자인 사람, 혹은 현재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그죠? 자, 주주나 채권자들이 자, 1차 정보 수요자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회계다라는 것이고요. 자, 정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교재 보면은 뭐 자, 한번 읽어보고 뭐 할 건지 넘겨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교재는 뭐 수학과 유사한가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자, 전혀 그렇지 않고 자, 회계의 목적은 오로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죠? 자, 그 유용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 각종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 기법들 필요하다면 가져오는 것일 뿐 수학과는 전혀 다른 거죠. 수학과 유사했으면 이과에 가 있었겠지. 그죠? 경제활동과 회계. 그래서 기업은 너무나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요. 너무나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자, 회계 정보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애들을 선별해 내어서 자, 정보로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복식, 부기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나중에 또 나올 거고요. 자, 뭐 상식적인 내용들이니까 부담 없이
읽어보면 되는 거죠. 현대기업의 특징과 회계의 중요성. 자, 뭐 현대기업의 특징, 뭐 다 알 만큼 알고 있죠, 그죠? 뭐 경영학 원론, 뭐 이런 과목에서도 다 배우죠. 자, 자, 뭐 참고로 보면 될 거고요. 자, 우리 교재는 9페이지가 되어서야 자, 회계의 정의가 나오네요. 무엇인가 이렇게. 자, 정의에서 마지막 정보 시스템을 아는 거죠. 어디까지 했니? 자, 뭐 굳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을 붙일까 싶은데, 그죠? 자, 회계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누군가가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자, 기업들은 모두 다 기업 자신의 회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ERP에 의해서 하는 기업도 있고, 자, 기성품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기업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지만 다 기업은 전부 가지고 있다. 회계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가 되어서 자, 결과물들을 보여주겠죠, 그죠? 출력도 할 수 있고 열람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은 결국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누군가는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입력할 수도 있긴 하겠네. 하지만 각 기업마다 회계 파트에 인공지능을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회계의 정의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자, 뭐 회계 별명이 12페이지에 보면은 뭐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파수꾼이다, 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업의 언어다. 그래서 기업의 언어, 참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별칭이긴 한데 그냥 뭐 참고로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제2절에 가보면 회계와 회계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네요. 자, 회계 규범 거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13페이지 중간에 있는 영어 표현을 아주 충실하게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자, 책이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회계 실무상의 규범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계 실무상의 규범. 자, 회계 실무상의 규범이라면 실무를 함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자, 일단 회계 기준이 있고요. 자, 회계와 관련된 사안들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들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정의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실무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회계 기준과 각종 법률들이에요. 자, 기업이 회계 기준을 왜 준수해야 할까요? 기업 회계 기준이 뭐라고? 회계 기준을 만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우리가 그걸 왜 지켜야 되나요? 왜 따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일거리를 만드니? 뭐 이런 거죠. 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외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법률에서 회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야 된다. 그 기업 회계 기준은 현재는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회계 기준도 있고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도 있죠, 당연히. 자,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거의 특례 성격인 회계 인력, 회계 능력을 확보할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아주 후한 회계 기준 등등 다양한 회계 기준들이 있습니다. 회계 기준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양한 회계 기준들이 있어요. 자, 기업들이 자기에게 맞는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준수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회계 기준을 따르는 것이고, 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아까 자산부채 자본의 자산 얘기가 나는데 자산 규모가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약 100억, 120억 이렇게 그죠? 120억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역시 이 법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은 과거에는 이름이 달랐어요. 지금 이름이 아니고 등이 빠진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주식회사만 해당되는 법률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외국계 기업들, 그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립할 때 주식회사로 설립을 안 하는 겁니다. 공시 의무가 있고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유한회사로 전부 그죠? 유한회사로 한국 지사를 설립을 하는 거죠. 자,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되는 거였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벌어가는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벌어가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많이 벌어갈 텐데 이게 공시 의무가 없고 감사를 받지 않으니 어느 정도를 가져가는지 가늠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바꿨어요. 자, 이름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유한회사들도 전부 규모 요건이 충족되면은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정보를 공시하도록 바꾼 거죠. 자, 2번만 있느냐? 아닙니다. 상법, 더 많은 회계 관련 사안들을 규정을 하는 거죠. 상법. 자, 자기 주식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 같은 것들은 자, 이 상법에 따라서 회계 기준에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자, 상법, 세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법률들이 회계 관련 사안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회계 실무자들은
법률도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고,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자, 회계 기준도 준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정의에 따라서 회계 실무에서 활용되는 규범들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죠? 의무적으로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 공식 명칭이 유가증권시장이고 흔히들 코스피라고 부르는 애가 있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 코넥스는 논외,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시장이 코스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이에요. 코스닥 시장의 공식 명칭은 코스닥 시장. 그래서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 내가 맨날 바라보는 핸드폰, 내가 맨날 입고 다니는 옷,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내가 먹는 먹거리를 만든 회사, 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름 들어봤지, 알지, 그 기업 들어봤지 하는 기업들은 전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다 보면 되고, 약 800개 정도의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우량한 기업, 성장 중인 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서 이런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상장된 기업의 주식은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유한회사 얘기했는데 유한회사 주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상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일부 금융업종, 그리고 일부 공사,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사 공기업들 생각해 보면 되고, 그 기업들도 상장된 공사도 있죠, 그죠? 가스공사, 전력공사 이런 것들은 상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죠?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LH 상장 안 되어 있죠, 그죠? LH 상장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LH 당연히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여기서 하면 어떨까 싶은 기업들, 그죠? 그런 기업들은 전부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목은 회계 원리예요, 그죠? 회계 원리는 회계 기준에 따라 원리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원리라고 하는 것이 회계 기준 따라 다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원리는 이들 회계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약 90%는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배우는 내용의 약 한 8, 90%는 모든 회계 기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배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원리죠. 그게 원리예요. 그럼 나머지 10% 정도는
회계 기준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죠? 회계 기준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우선으로 한다고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우선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회계원리 책임에도 원리임에도 앞에 IFRS가 붙어 있는 이유는, 그죠? 자, 다른 회계 기준들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 가장 자, 무량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회계 기준인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회계원리 책임에도 IFRS가 붙어 있는 거죠. 자, IFRS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중급 회계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회계원리 때는 정말 다른 회계 기준과 차이 나는 것이 있을 때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테고, 자, 재무회계 과목은 회계원리 연습 같은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회계원리 연습이 대부분이고 70% 정도 되고, 나머지 정도는 이 회계원리에서 너무 까다로워서 다루지 않았다거나 혹은 중급회계를 수강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이라거나 기초적인 내용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재무회계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회계원리는 이 세 회계 기준만 내가 써놨는데 회계 기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회계 기준마다 약간씩 내용의 차이가 있다면 그때에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의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교재 13페이지 하단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특징이 나와 있네요. GAP의 특징. 자,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1번 회계 실무에서 모든 회계 주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범이다. 자, 모든이 들어가면 잘못된 문장의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올바른 문장이에요. 자, 오해를 하는 친구들은 모든 회계 주체, 회계가 뭐 재무회계 분야도 있지만 다른 뭐 세무회계도 있고 세무회계도 얘를 지켜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자, 회계원리 과목은 재무회계 분야의 인문교과목이에요. 재무회계 분야의 인문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회계 주체들은 재무회계 분야와 관련 있는 모든 회계 주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영역 얘기가 나오면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모든 회계 실무를 모두 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무회계 분야의 실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계 전문가 집단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합의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실무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특히나 회계 기준 측면으로 본다면 맞는 말이긴 한데 자,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다른 회계 기준들은 우리나라가 만든 기준이지만 여기 국제회계 기준은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국제회계 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런던에 있는 IASB라고 하는 기구에서 요 이번 과정을 거치고
제정을 하는 것이 국제회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는 그걸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전부 다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물론 직역했기 때문에 문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색하고 이게 한국말로 쓰여져 있지만 이게 한국말이 맞나 싶은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급 회계 정도 배우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인 회계 기준의 내용대로 배우는 것이고 회계 원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회계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 뭐 크게 현 단계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회계 기준에 게만 해당되는 얘기죠, 그죠? 법률은 이런 절차가 아니에요, 그죠? 자,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발의, 국회의원 몇 명 이상의 사인을 받아서 발의하면은 상정이 되고 표결에 의해서 공표 시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의 절차는 다릅니다, 그죠? 자, 3번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 적용되어야 한다. 자, 이 점에서 도덕 규범과는 차이가 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법 규범과도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법률도 변하잖아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도 바뀌죠, 그죠?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규범과 차이가 있다는 말은 내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자,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 적용되어 가는 것, 회계 기준과 법률 모두 마찬가지인데 속도는 회계 기준이 좀 더 빠르겠죠, 그죠? 법률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자, 법을 만들려 하면 동료 국회의원들 몇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자, 안건으로 올려야 되고, 여와 여가 만나, 싸움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다가 또 급한 일 생기면 또 그쪽으로 몰려가야 되고, 자, 마감 기한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만나서 또 바로바로 통과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변화되는 속도는 당연히 회계 기준이 훨 빠릅니다. 빠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3번도 회계 기준과 법률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자, 뭐 우리가 법률 시간, 회계 원리가 회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법률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으로 인용 정도만 할 것이고 주로 이제 회계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공통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공통적이지 않고 회계 기준마다 다르다면은 그때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의 내용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자, 그게 우리나라의 GAAP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GAP는 얘기했고, 자, GAP와 회계의 투명성. 자, 투명한 회계 정보가 투명해야 된다.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죠? 자,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결론은 금방 얘기했던 GAAP 준수 여부죠. 준수 여부. 자, GAP를 준수하기만 하면은, 준수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기업들이, GAP를 준수하지 않으면서까지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려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자, GAAP를 준수하기만 하면은 투명한 정보라고 그랬는데, 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GAAP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GAAP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 않는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오류, 나머지 하나가 부정이에요. 자, 오류. 자, 뭐 회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뭐 실수해서 자, 그래서 별다른 의도 없이 그죠? 실수다라는 거죠. 오류는. 반면에 부정은 자, 어떤 의도가 개입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재무보호 과정에 개입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부정이라고 합니다. 회계부정. 자, 회계부정. 자, 재무보고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GAAP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그죠? 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봐야 되나요? 누가? 반증이 없는 한 최고 경영자의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자, 최고 경영자의 의도라고 봐야 돼요. 자, 뭐 신입사원이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회사 좋은 회사로 보여야 돼 이러면서 뭐 회계 정보를 왜곡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종업원인데 뭐 이사면 CFO다. CFO가 왜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나요? CEO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직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을 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그죠? 자, 여러 기기들이 발달되어 있는 시기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고는 볼 수 없겠고, 그죠? 자, 간접적으로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죠. CFO가 뭐해? 독자적으로 왜? 그죠? CFO도, 그죠? CFO가 뭐 최종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기업의 최종 책임자. 최고 경영자죠. 최고 경영자. 그래서 반증이 없다면 CFO가 뭐 자기가 뭐 어떻게 입증을 해야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가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만 개입해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도 참 쉽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반증이 없는 한 저기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했을 때 의도는 최고 경영자의 의도, 묵과 유도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보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GAP를 준수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량한 투자자들, 정보 이용자들은 제공된 정보를 신뢰하고 자, 그 정보를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올바른 정보가 아니었다면 매우 화가 나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손실도 입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집단소송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계 부정 둘 다 나쁜 거죠.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다. 자, GAAP를 준수하라고 당연히 법률에서 회계 기준을 따르라고 법률에서 명시를 했는데 기업이 그 법을 어기고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
자, 어떤 경우든 다 문제인 거죠.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는 뭐 그냥 넘어가면 되나? 아니죠. 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든지, 교육 훈련을 하지 않았다든지, 자, IFRS 시대에 IFRS를 잘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등등등, 그죠? 자,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겁니다. 자, 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이건, 자, 악의적인, 범죄 행위니까 그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처벌이 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 뭐 이거 조사 과정에서 이게 오류냐 부정이냐 그러면 조사 대상자들은 항상 오류라고 밀죠. 오류 몰랐다. 몰랐다죠. 몰랐다. 나는 몰랐다. 아니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CFO체가 지 알아서 지 맘대로 저런 식으로 했다. 난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자, 모르겠다, 뭐, 몰랐다라고 하면은, 자,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죠. 자, 조사, 사법기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법기관이, 자, 오류가 아니라 부정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거죠. 자, 우리 교재 15페이지에도 보면은, 저, 6번째 줄에 보면, 결국 투명한 회계 정보냐, 투명하지 않은 회계 정보냐 하는 것은 그 정보가 GAAP에 따라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뭐, 여기 표시를 했으니까, 뭐, 굳이 타이핑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GAAP를 준수하지 않으면서까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매우 드물다. 뭐, 뉴스나 언론에서 무슨 기업 분식회계 뭐 사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분식회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 분식회계는 자, 회계 분야에서는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이 악의적인 범죄, 자, 아까 좀 전에 말했던 회계 부정과 같은 범죄에 분식회계 사건이라는 이름을 자꾸 붙이니까, 그죠? 자, 분식회계가 전부 회계 부정만을 얘기하는 거라고 오해하게 되는데, 아니죠. 분식회계는, 자, 꽃가루 분자에 장식가식자, 뭐, 한자 내가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자, 분식이라는 말은 꽃가루로 치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보이도록 정보를 살짝 왜곡했다는 걸 말하죠. 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차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게 분식회계라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을 언론에서 자, 떠들썩하게 얘기한다는 건 뭐 이건 회계 부정 사건으로 보인다는 거죠. 회계 부정 사건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 참고로 이 분식회계라는 표현 대신에 회계 분야에서는 자, 요 용어를 씁니다. 이익 조작, 이익 조정. 자, 이익 조작, earnings가 이익이죠. manipulation. 이고요. 자, 이익 조정은 매니지먼트. 뭐 이익 관리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자, 이익 조작은 좀 전에 말했던 회계 부정과 동의어예요. GAAP를 어기면서까지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그죠? 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회계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익 조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익 조정은 회계 GAAP를 준수하면서, 자,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익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계 부정, 이익 조작 같은 것들은 자,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만 이익 조정은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GAP를 준수했는데 뭘 처벌이야? 처벌하는 게 더 웃기죠. GAP를 다 준수했는데. 자, 예를 들어 이익 조정의 뭐 대표적인 예가 광고 같은 거예요. 광고. 이번에 회계 기간에 이익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코로나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가지고 이익이 너무 적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과거에 탑 모델들을 고용해서 하던 광고를 관두고 이제 뭐 이미지 광고라든지 뭐 일반인 인터뷰 광고라든지 이렇게 자, 광고 비용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탑 모델의 광고를 써가지고 비용 지출했던 것보다는 현저히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자, GAP를 어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준수했잖아요. 뭐 광고한 내용 광고한 거라고 광고비라고 얘기하는데 뭐 GAP를 어길 리가 없죠. 자, 왜 탑모델 광고하다가 이번에 일반인 광고로 바꿨나요? 기업이 많이 어렵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바죠, 오바. 무슨 간섭이야, 그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죠? GAP를 준수하면서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틀어 이익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익 조정. 자, 그래서 회계 분야에서는 분식회계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표현보다는 자, 이렇게 확연히 구별되는 표현으로 자, 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자, 하지만 뭐 워낙 언론에서 자, 이 뭐 회계 스캔들만 있으면 그냥 분식회계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무슨 기업 분식회계 사건 아주 자극적이고 자, 뭐, 이목을 확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멘트다 보니까 자주 사용을 하는데 자, 분식회계라는 말 자체가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이렇게 선호하는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16페이지 국제회계 기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회계 원리니까 그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내용 교재를 보다 보면 하나씩 소개가 되어 있을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계 기준들의 공통된 내용 중심으로 배우는 거다. 회계 원리니까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제3절은 회계학의 영역과 분류가 나와 있네요. 자,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표시 9, 자, 3시 8분 15분 쉬면 23분, 25분에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휴식 후 3시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 거고 자, 웹엑스는 그대로 켜둘 겁니다. 끄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자, 나갔다 들어오지 말고 웹엑스는 그냥 켜 놓으세요. 자, 쉽니다.
자, 잘들 쉬었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 왔겠죠?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네. 자, 제3절에는, 자, 핵약의 영역,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핵약의 영역은, 자, 뭐, 기업 회계. 기업 회계가 회계의 출발점이자, 뭐, 근간이자,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뭐, 기업회계만 있는 건 아니죠. 비영리기관 회계.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시민단체도 있고, 자, 뭐, 각종 후원금으로, 자, 뭐, 여러 복지 사업들을 하는 재단들도 있고, 뭐, 대학교, 뭐, 국립대를 제외한, 자, 사립대학교, 뭐, 혹은 병원, 등등등, 그죠? 뭐, 대학이랑 병원은, 비영리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자,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자,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 정부니까 조금 말이 다르겠죠, 그죠? 재정상태, 재정 성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업회계에서 제공하는 똑같은 유사한 회계 보고서들을 작성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회계에 대한 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기업회계의 영역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재무회계 분야, 자, 2번 관리회계 분야, 3번 세무회계 분야, 4번 회계감사 분야, 5번 회계정보 시스템 분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어떤 분야다라고 하는 걸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재무회계 분야. 타이핑을 할게요. 자,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가 자, 재무회계 분야입니다. 자, 투자자와 채권자, 투자자 채권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내가 앞서 얘기했던 주주와 채권자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 주주와 채권자라고 표현하는 자리에 투자자와 채권자. 자, 왜 이렇게 투자자와 채권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주주와 채권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투자자와
채권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대상은 똑같아요. 자, 투자자, 주식 투자, 주식을 구입한 사람,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발행한 채무상품, 회사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채,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 묶어서 투자자인 거죠. 자, 그런데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은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거랑 똑같습니다. 채권자로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주주와 채권자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밑에를 바꿔야 되겠네. 자, 주주, 채권자 등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자,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뿐만 아니죠. 등을 나타내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가 재무회계 분야고요. 자, 반면에 관리회계 분야는 경영자의 경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 자,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이면 전부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사업부를 뭐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주문을 수락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확충한다든지 등등등 여러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관리회계 분야예요. 자, 우리 교재에는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 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있고, 자, 교재 20페이지에는 표 1-1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가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 표 1-1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 자, 회계 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무회계 분야의 입문 교과목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재무회계 분야의 입문 교과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제일 먼저, 자, 보고 대상. 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자, 관리회계는 자, 내부 이용자인 경영자. 자, 모르지 않을 테고요. 자, 두 번째, 보고 시기. 자, 재무회계 분야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기보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반면에, 자, 관리회계 정보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려 한다 그러면 제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수시보고라고 우리 교재에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회계기간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대부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죠, 그죠? 자, 앞으로 자, 내가 자, 강의 중에 기업의 예를 들 건데, 그죠? 자, 그 기업의 예를 들면 기업 예시를 들 때, 자, 항상 주인공 기업을 A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항상 A기업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주인공 기업이에요. 자, 회계기간은 당연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A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자,
재무회계 분야에서는 자, 정기보고, 즉 자, 3월 31일이 지나면 분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3개월짜리죠, 그죠? 분기. 자, 3개월 동안의 성과, 그리고 3월 30일 시점에서의 기업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6월 30일이 지나면 반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9월 30일이 지나면 또 분기 재무제표를 만들고요. 마지막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회계기간 1년 단위의 회계보고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회계팀은 전날 기준으로 3월 30일 이후에는 분기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니까 한 2주 바쁘고요. 자, 6월 30일 지나면 반기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니까 한 달 바쁘죠. 감사도 받아야 되고. 자, 9월 30일 지나면 또 2주 바쁘고요. 자, 12월 31일이 지나면 1월에는 무지 바쁜 거죠. 한 달 넘게 바쁜 거죠. 한 달 정도 바쁩니다. 한 달 넘게. 자, 회계팀 사이클이죠. 자, 그러면 뭐, 회식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재무회계 분야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정기보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아까 얘기했던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회계 기준과 각종 법률들을 모두 준수해서 정보를 작성,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반면에, 자, 관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음. 자, 우리 교재에는 원가 계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가 계산 방식은 약 10가지가 넘어가요. 자, 10가지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원가 계산 시스템은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원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원가회계라는 과목에 가면은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분야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미래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 예측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자, 미래 예측에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미래 예측에 기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형식. 자, 재무회계 분야는 재무제표라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자, 교재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에 관리회계 분야는 역시 없습니다. 경영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면 되겠어요. 한 장짜리 좋아하면 한 장짜리, 30장짜리 좋아하면 30장짜리, 100장짜리 좋아하면 100장짜리. 자, 보고 내용. 자, 우리 교재에는 여기에서 재무제표와 부속자료, 부속명세서, 자, 후면의 관리에게는 뭐 원가, 예산, 뭐 평가 등등 제한 없음이죠. 자,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은 전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고 내용도 보고 내용이 없으면 아니고, 자, 다양함이라고 해야 되나? 제한 없음. 보고 내용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죠? 보고 내용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 분야는 잘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고요. 자, 나머지 분야들은 자, 세무회계 분야, 자, 각종 세무 업무, 기업이 부담하는 다양한 세금들, 그죠?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들도 여러 가지 취득세, 등록세, 무슨 세 많이 있죠, 그죠? 각 세금마다
필요한 세무 업무. 자, 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고, 잘못 신고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루게 되고, 자, 조세 계획. 자, 세금이라고 하는 건 적게 내면 적게 낼수록 좋습니다. 그죠? 합법적으로 적게 내면 칭찬을 하죠. 절세 하셨군요. 그러면서,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법을 어기면 탈세죠. 자, 그건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자, 일부 세금, 자, 부가가치세 같은 건 10%로 단일 세율이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는 3단계,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죠. 10%, 20%, 22%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과세 소득이 꾸준하다면은 조세 부담에 급격한 증가가 없지만 널뛰기 과세 소득이 있다면 뭐 코로나 특수로 인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면 자, 자연적으로 과세 소득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조세 계획이에요. 텍스 플래닝. 자, 이런 것들까지 다루는 분야. 자, 세무회계 분야고요. 자, 회계 감사 분야는 자, 해당 기업을 찾아가서 니네 기업의 회계 제도가 왜 이 모양이냐, 내부 통제 제도가 왜 잘 안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감나라 배나라 감사가 아니고 그죠? 자, 기업이 작성 제공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의 감사는 회계법인에서 하죠. 그죠? 회계법인. 자, 재무제표 감사는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전문가적인 기법과 분석 등을 통해서 회계 오류나 부정이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내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확인하고 감사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 감사 보고서의 형태로 감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회계 감사고요. 자, 공인회계사가 회계 감사 업무를 1차적으로 담당하죠. 자, 공인회계사가 되면은 자, 제일 먼저 회계법인을 지원하게 되죠. 그죠? 회계법인에 가서 회계감사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나는 회계감사 따위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민간기업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그죠? 자, 남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 회계정보 시스템, 자, 뭐 기업이 가지고 있든 기성품이든 자, 무언가를 입력해야 하고요. 자, 처리되어서 산출물들을 얻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 자, 그리고 어떤 산출물들이 나오게 하느냐, 그리고 산출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회계정보 시스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는 총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고요. 자, 동국대학교 회계학과에서는 자, 각 영역에 맞는 다양한 전공 교과목들을 개설을 하고 있죠. 그죠? 자, 회계원리 자리가 여기라고 했죠. 회계원리 그 다음에는 2학년 1학기 과목으로 보통 재무회계를 그리고 중급회계원 2학년 2학기 권장이죠. 자, 중급회계 2 1과 2 자, 고급회계 1과 2 또 뭐 재무제표 분석 자, 이러한 과목들이 자,
재무회계 분야에 개설되는 교과목이고요. 관리회계 분야는 원가 관리회계 입문, 원가회계, 원가회계부터는 3, 4학년 과목이죠. 관리회계, 관리회계 세미나, 여기도 관리회계 세미나 아니고 사례 연구인가? 여기도 재무회계 사례 연구, 재무 분석, 정보회계도 있네요. 정보회계 등이 재무회계 교과목. 자,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했고, 그 다음에 자,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입문. 자, 세무입문은 보통 2학년 과목이고요. 자, 뭐 회계를 몰라도 되는 세법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뭐 상속세 정도, 그죠? 뭐 증여세도 하나. 보통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그 다음 법인세, 회계원, 투, 자, 뭐 소득세, 간접세, 뭐 세무회계 등, 세무회계 사례연구도 있죠. 자, 회계감사는, 자, 회계감사 3, 4학년, 모두 3, 4학년 과목이고, 회계감사, 감사, 사례연구. 감사, 사례연구. 자, 회계정보 시스템은 회계정보 시스템 2학년 과목으로 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다양한 뭐 상법, 뭐 기업법 1, 2 또 개설이 되고, 회계 이론 뭐 또 뭐 개설되더라. 회계 이론, 뭐 회계와 경제 등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각각의 영역에 맞춰서 수강을 하면 되고, 자, 뭐 경제학 같은 경우 뭐 미시, 거시 같은 경제학이라든지, 재무관리 같은 경영학과에 개설되는 재무관리 같은 교과목들은 뭐 인접 교과목이어서, 자, 뭐 전공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든가 없든가, 자, 뭐 그건 여러분들이 입학한 코스 카탈ог, 코스 카탈로그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런 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되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 자, 우리 교재에서는 22페이지 공인회계사 제도의 의의와 역할, 자, 이런 것들이 참고로 있는 이유는 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회계사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권고 같은 걸 하는 거죠. 자, 뭐 공인회계사도 준 고시에 속하기 때문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인 거죠. 뭐 이게 뭐 합격했다고 인생이 뭐 끝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좀 더 유리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행복하다. 글쎄,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죠? 뭐 합격 시험 준비했는데 합격하면 기쁘게 하겠지만 이후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야지. 뭐
남들보다 출발을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만큼은 당연하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누가 시험 보겠나. 보통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계사로 시작한 친구, 세무사 시작한 친구, 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 다양한 진로를 가지게 되죠. 회계 관련 회계 이외 업무를 하는 친구, 다양한 진로를 가지게 되는데, 그들이 같이 모였을 때 가장 날씬해져서 오는 사람이 공인회계사로 시작하는 사람이죠. 살이 다른 진로로 간 친구들은 다 살이 쪄 있지만 공인회계사들은 살이 찔 틈이 없는 거죠. 뭐 잘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죠? 자, 1장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는 없고, 잘 이해를 했는지 객관식 문제 정도 있어요. 문제는 많이 풀어볼수록 좋다 그랬죠? 자, 제2장 재무제표의 이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재무회계 분야에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그랬죠, 그죠? 자,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자, 한국재택국제. 자, 회계 기준마다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의 내용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재무제표의 영어 명칭, 여러 개라는 세 번째에 있는 안에 제자가 여러 개를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통, 뭐, 이름이 기니까, 그죠? FS로, 약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재무제표. 자,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따른 재무제표만 보면 되겠죠. 뭐, 교재에도 보면은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을 표시하는 일정한 형식의 회계보고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재무제표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 네 번째 현금 흐름표, 다섯 번째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표 하나, 포괄손익계산서 표 하나, 자본변동표 표 하나, 현금흐름표 표 하나, 주석은 5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4개 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부터 해서 적용한 회계 처리 방침,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 정보들 잔뜩, 그죠? 약 50페이지에 걸쳐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바로 주석이에요. 자,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를 경우 재무제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넷을 뭐 기본적 재무제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죠? 자, 지금 현재의 명칭, 여러분들은 IFRS 시대의 회계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명칭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지금의 이사님들은, 젊으신 이사님도 있지만, 옛날에
자, 회계를 배우신 나이 많은 이사님들은 자, 이런 이름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과거 명칭은 과거 명칭, 그래서 IFRS라는 회계 기준이 2011년부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이전 명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과거 명칭은 대차대조표였어요. 정말 정체불명.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감이 오지 않는 이름이었죠. 그죠? 자, 대차대조표. 뭔가를 대조하겠다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IFRS 시대에서는 재무상태표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과거에는 대차대조표, 똑같이 자산부채 자본 보여주는 현황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과거의 명칭은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래서 자, CFO가 아닌 다른 이사님들은 대차대조표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찰떡같이 알아먹고 재무상태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얘의 과거 명칭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앞에 이제 포괄이 붙은 거죠, 그죠? 정보 내용도 약간 정보 내용도 약간 다릅니다. 조금 추가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뭐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만 그래도 자, 이름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과거 명칭은 손익계산서고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자, 그래서 약자로 IS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자, 정보 내용이 재무상태표와 대차대조표는 정보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고요. 자,